여러분, 혹시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이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찌릿한 통증 때문에 손을 얹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병원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며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이 심장 통증의 배후에는 어쩌면 우리가 미처 내려놓지 못한 미움이라는 감정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가슴속에 차마 내려놓지 못한 이름 하나쯤 품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요동치고 가슴이 아파온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참 많은 상처를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서운함, 혹은 정당하지 못한 대우로 인한 깊은 분노는 우리 내면에서 마치 독처럼 서서히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흔히 이 미움이 상대방을 향한 정당한 복수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미워해야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미안해하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사실 그 뜨거운 불덩이를 손바닥에 꽉 쥐고 화상을 입고 있는 쪽은 언제나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전문가들은 원한과 억울함을 품고 사는 행위가 결국 자신의 신체와 정신을 갉아먹는 가장 가혹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가해자를 벌주기 위해 품은 미움이 실제로는 나 자신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독이 되고 있다면 이제는 이 감정을 다시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위로나 도덕적인 가르침을 넘어 왜 용서가 과학적으로 당신의 삶을 구원하는 가장 이기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상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주는 거부감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기보다는 나를 고통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단호한 결단으로서의 용서를 함께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용서를 오해하는 지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아 존중감보다 훨씬 강력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자기 자비의 힘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우리 몸이 용서를 통해 어떤 생물학적 보상을 얻게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용서를 가해자의 잘못을 덮어주거나 정당화하는 관용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용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시혜가 아니라 나를 고통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에 따르면 용서는 상대의 행동을 용인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반드시 그와 다시 손을 잡는 화해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용서의 본질은 상대방이 내 삶의 운전대를 쥐고 휘두르던 그 통제권을 다시 회수하여 내면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가해자가 당신의 삶에 휘두르는 지배력을 거두어들이고 오직 당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 그것이 용서의 진짜 목적임을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는 흔히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심리학회지에 게재된 이상현 성승연 교수의 2011년 연구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분노를 조절하고 심리적 안녕을 지키는 데 있어 자아 존중감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비라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연구에 따르면 자아 존중감은 타인과의 비교나 외적인 성취에 의존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감을 과도하게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나르시시즘이나 오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어두운 단면도 존재하지요. 반면 자기 자비는 자신의 고통을 보편적인 인간 경험의 일부로 수용하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친절을 베푸는 태도입니다. 남보다 우월해지려는 마음보다 고통받는 나를 있는 그대로 연민하며 안아주는 마음이 분노의 불길을 잡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28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회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자아 존중감은 분노가 일어나는 사고 과정에서
유의미한 완충작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비는 분노가 증폭되는 인지 과정에서 아주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분노가 폭발하기까지는 두 단계의 인지적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먼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이건 정말 부당해라고 상황을 즉각적으로 평가하는 1차 분노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어. 똑같이 복수해주겠어라는 파괴적인 충동인 2차 분노 사고가 뒤따릅니다. 자기 자비의 진정한 마법은 바로 이 1차 사고가 2차 사고로 번지는 그 틈새에서 일어납니다. 자기 자비는 1차적인 상황 평가가 파괴적인 대처, 양상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강력한 완충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찰나의 순간, 내가 지금 깊이 상처받았구나라고 스스로를 보듬는 자기 자비의 태도가 분노의 연쇄 반응을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는 가장 정교한 브레이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선택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실질적이고 생물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치료제와 같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데이터가 증명하는 용서의 신체적 보상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먼저 혈압이 감소합니다. 만성적인 적대감이 해소되면서 긴장 상태에 있던 혈관이 이완되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둘째로 심장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분노로 인한 심혈관계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심장 질환의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아집니다. 셋째로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심리적인 안정이 신체의 방어 기제를 활성화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지속적인 분노는 우리 신체를 끊임없는 투쟁대 도피 반응 상태로 몰아넣어 체내에 독성 스트레스를 차곡차곡 쌓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 몸은 비로소 휴식과 회복의 단계로 접어듭니다. 용서는 당신의 몸에 베풀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처방전임을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요? 많은 분이 용서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용서하면 그 사람과 다시 잘 지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화해는 상대의 사과와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상호적인 과정이지만 용서는 오직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단독적인 행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학대 상황처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위험한 경우라면 화해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내면의 용서는 더욱 필수적입니다. 용서의 목적은 상대방을 변화시키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더 이상 나의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심리적 경계를 세우고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화해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에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지워내는 것만으로도 용서는 충분합니다. 용서는 단 한 번의 이벤트로 완성되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미움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부단한 과정이자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헌신입니다. 사소한 서운함부터 뼈아픈 배신감까지 우리가 자신을 향해 자비의 마음을 낼 때마다 우리는 과거의 사슬에서 한 걸음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용서는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 홀로 신음하던 당신 자신에게 오늘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이자 구원입니다.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그 뜨거운 분노의 불덩이를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아 보시면 어떨까요? 그 불덩이를 놓은 자리에 비로소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진정한 평화와 건강한 내일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